자, 그럼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경제를 지키러 출동하시는 두 분 전문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민 반갑습니다. 네, 보험 상담소 문 열어주세요.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보소, 보험보소, 보험보소. 얼쑤. 오. 네, 이번 주에는 알릴 의무 위반 그리고 유병자 보험 이 두 내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관관계까지 알릴 의무라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바로 알릴 의무고요. 유병자 보험은 병력이 보험회사가 허락하는 사항에 적합하다면 병력이 있더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 이걸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우리 동기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두 가지의 상관관계는 뭐예요? 네, 우리 쭈디 아주 정확하십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일반 보험을 기준으로 나는 더 건강해요 라고 하신다면 건강체 할인이라는 것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쭈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엔 일반 보험이 아닌 유병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요. 네. 요즘 각 보험회사별로 보험 상품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이 유병자 보험은 질문의 가지수에 따라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분류돼 있어요. 네. 또 요즘 주위에 보면 만성 질환 때문에 약을 한두 개씩 드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저 지금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요. 혹은 콜레스테롤 약이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40대 이상인 분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제 주위에도 고고당이라고 하죠.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이렇게 해서 기저질환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런 분들은 나 가입 못할 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물론 요즘엔 보험이 굉장히 진화돼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보험 가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건강체 할인을 받는 분들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건강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나랑 똑같으면 어떡해 맞아요. 이럴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앞에서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을 크게 구분해 봤을 때 일반체 보험, 건강체 보험, 유병자 보험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셨고 그중에서 건강체 할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체 할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네, 오늘의 주제인 유병자 보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건강체 할인부터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강검진 결과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으세요. 병원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심사를 통해 이렇게 병원에 간 이력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건강체 할인을 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건강정보를 볼 수 있는 URL을 보내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최근 1년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건강한 분들한테 보험료 할인 혜택 주는 건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분들은 일반체 보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유병자 보험, 그리고 정말 병원 이력이 전무하고 건강검진 수치가 좋은 분들은 건강체 보험 이렇게 정리하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할인도 있어요. 바로 다자녀 할인 특약인데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을 해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은 경우인데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이 백신은 자궁 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고요. 가다실이라고도 하죠. 이 가다실을 25세 이전에 1차, 2차, 3차까지 모두 맞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비흡연 할인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보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 진짜 건강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 증거가 필요하겠죠. 정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확인을 해주시면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비흡연자인데 저한테 비흡연 할인 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회사별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마주쳤다고 착각했어요. 네. 그래서 비흡연 할인을 증명하게 되면 가능하고요. 가능한 보험인지는 확인해 보면 꼭 증명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실망하실 수 있어요. 왜요? 비흡연 할인은 생각보다 할인이 많이 안 돼요. 1%? 그래도 1%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1% 20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 꼭 정도면 받으세요. 제가 김소미 전문가 밥 한 번 사줄 수 있는데. 꼭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 네. 그러면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할인 제도들 되게 많잖아요. 그 할인 제도들을 내가 지금 들으면서 나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데? 방금 저처럼 뭐 비흡연자인데 아니면 뭐 가다시를 내가 25세 이하에 다 맞았는데? 그러면 이런 게 해당되는데 내가 몰랐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험 가입할 때 물어봐 주질 않네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네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음. 보통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네,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뭐 흡연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릴 의무사항에도 그걸 체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흡연 할인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동안의 기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도 가입하기 전에 보험 설계사들이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모르셨다면 여러분 꼭 알아보십시오. 네. 그리고 대부분 보험은 내가 혹시나 아프거나 다칠 때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죠. 대부분 치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것들은 사실 걱정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감기 걸리는 게 너무 무서워서 보험 가입할래요.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혹시나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할 정도의 질환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 수술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비급여 수술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병원 갔을 때 보는 게 급여 수술과 비급여 수술 나눠져 있는 건데 요거 우리가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네. 네,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급여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치료들이 있어요. 즉 급여라는 건 공단에서 치료에 대한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떤 병원이든 모두 똑같은 금액이 산정돼 있어요. 말 그대로 나라에서 그 금액을 정해놓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복부 초음파가 4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어느 병원이든 전부 다 4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는 수술 중에 조금 더 회복이 빠른 로봇 수술이나 최신 의료기법의 수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술들이 이제 비급여 수술일 수 있는데요. 각 병원 혹은 의사별로 수술 방식이나 기술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병원에서는 이런 비급여 수술들을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환자에게 효과도 좋고 병원의 수익에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급여 수술을 할 경우에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도 누구는 저는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시기도 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600만 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1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수술을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봐야겠지만 같은 방법의 수술인데도 이렇게 수술비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에 디스크 수술 관련해서 명의 찾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은 보험에 대한 소중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럴수록 지금 있는 보험보다 나는 조금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보장을 받으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누구나 최신 의료 기법으로 더 유명하고 더 실력 있다고 평판이 있는 그런 의사분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본 분들은 그런 마음이 더 크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더 갖고 싶으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들은 정말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시는 약이 있거나 수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많이들 물으시고 걱정하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병자 보험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간편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알릴 의무, 즉 보험을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질문지의 가지수가 적기 때문인데요.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적다는 건
일반 보험보다 더 손쉽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음. 예를 들어 일반 보험의 질문이 10가지라면 간편 보험은 5개 정도를 물어보는 거죠. 질문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질문 사항이 본인과 상관이 없으면 보험 가입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유병자 보험은 일반체 보험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라는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 아픈 분들, 몸이 어디가 뭔가 불편한 분들이 들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체 보험이나 일반 보험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어쨌든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이 조금 더 간편하다.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건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분들이 가입한다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건강한데 이전에 치료력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왜 보험회사는 이분이 앞으로도 아플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지 않을까?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는 거라서 네. 우선 나 지금 건강해 하지만 그 전에 병원 갔던 적이 있어. 그래도 가입에 문제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유병자 보험 질문 항목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거의 큰 틀에서는 3가지 정도를 물어보는 것으로 간소화됐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325 보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333, 355, 315 등등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항들은 사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거의 흡사해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혹은 추가 검사 소견이 있는지 여부, 최근 2, 3년 이내 입원력 혹은 5년 이내 암 또는 중대한 8대 질병만을 물어봅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질문 항목들이 바로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릴 의무가 간소화되어 있는 게 바로 간편보험, 즉 유병자 보험이다라는 거고요. 이 병력이 있는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간편보험이라는 거. 앞서 3부에서는 두 전문가와 함께 일반체 보험, 건강체 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유병자 보험은 가입을 할 때 질문 사항이 간소화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즉 알릴 의무에 대한 질문이 일반 보험보다는 좀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점도 이야기해 주셔야죠. 네, 이제부터 정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질문 항목들은 거의 큰 틀에서 3가지 정도 물어보는 것으로 간소화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뭐 몇 개월, 몇 년 이내 입원, 수술, 치료 이력 등등을 묻는 건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었냐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3개월 이내에 저는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입원 당장 안 해도 되고 수술 당장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중요한 건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보험 가입할 때 꼭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건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큰일 나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한번 지금 건강 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수치가 높아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하면 다들 내가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정밀 검사를 받기 전에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서 새로 가입을 하시고 나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게 검사를 받았다가 혹시라도 안 좋은 게 나오거나 내가 돈 맞아요. 들어야 될 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검사 받기 전에 내가 보험 점검을 한번 하고 검사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알릴 의무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는 3개월 이내였죠. 이번엔 최근 2년 이내에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을 했거나 계속해서 7번 이상 치료받을 사실이 있으십니까? 라는 문항이에요. 근데 이건 1년 이내의 사항을 물어보는 상품도 있고 물어보지 않는 상품도 있고 또는 5년 이내의 상황을 물어보도록 하면 상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 물어보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근거리일수록 가까운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치료를 받았던 시기가 더 오래되고 물어보는 기간이 더 길면 길수록 그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보험료가 덜 올라요. 그러니까 일반체 보험은 표준형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에 대한 제값을 받는다고 한다면 건강체는 그 금액에 할인이 되죠. 근데 유병자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수는 가능합니다만 보험료가 조금씩 할증된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2023년이잖아요, 지금이. 네. 근데 2020년에 수술을 한번 했다라고 하신다면 2년 이내에 치료 사실이 없다라는 알릴 의무가 있는 보험은 통과가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5년 이내에 치료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알릴 의무는 통과가 안 되시는 거겠죠. 2020년에 수술을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2020년에 수술을 하신 분은 5년 이내에 치료 사실이 없다라는 질문이 있는 유병자 보험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5년을 물어보는 것보다 2년을 물어보는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가 당연히 더 비싼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화, 심장 판막, 에이즈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 입원을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항도 있어요. 자, 난 암에 걸린 적이 없는데 그럼 이건 통과겠죠? 라고 물어보시면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8대 중대 질환인데요. 8대 중대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 3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혹은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8대 중대 질환에 대한 질문으로 보면 이건 진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에만 해당이 안 되면 된다. 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은 꼭 보셔야 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고요. 이분은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날 기침이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료 기록지를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좌기관지 확장증 및 기관지염이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진료를 볼 때도 저 요즘에 숨이 좀 차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심장이 비대해진 건 아닌가 싶다라고 해서 심장내과 혹은 호흡기 내과의 진료를 보시도록 진료 의뢰서를 작성했다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그날 병원을 다녀온 후 기침이 좀 잠잠해졌고 이 이야기를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진료 의뢰서까지 환자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히 적어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은 채 보험을 가입하셨고요. 참고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드시는 약 때문에. 그리고 1년 만에 협심증 진단 받아서 카테터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이분 수술비가 1,500만 원이 지급되는 정말 좋은 보험이었어요. 보험 가입이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이었고요. 진단을 받았고 받는 보험금도 크다 보니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심사가 나왔어요. 네, 이게 현장 심사가 나오게 되면 심사 담당자는 피보험자의 병원 서류를 떼거나 피보험자를 만나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건강하셨는지 혹은 약을 드시는 게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네, 이분께서는 약을 드셔도 어차피 심사자는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약을 드신다고 의뢰 생각하고 오실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약을 얼마나 드셨는지 등등을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담당자가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어오세요. 네, 심사 담당자가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어보니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해준 진료 의뢰서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담당자가 어머님께 숨이 차서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 진료를 보도록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왜 숨기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네. 숨긴 게 아니지. 그렇죠. 응.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항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그 담당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저희한테 이야기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께서도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 사실 본인도 이걸 잊고 있었다라고 그죠, 그거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결국 안타깝게도 보험이 해지됐어요. 와, 속상하다. 너무 슬프죠.
아무리 어머님께서 의사가 심장내과나 호흡기 내과 진료 의뢰서를 깜빡하셨다고 해도 그러니까 의사가 작성해줬던 걸 깜빡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숨기고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보험이 해지가 된 거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번에 아프셨던 것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수술하신 것도? 맞아요. 심장이 비대됐고 비대해서 혹시나 모르니 심장내과를 가겠다라고 의뢰를 했잖아요.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연관관계가 없었더라면 조금 더 내용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력이 있다기보다는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 소결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위반하신 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보험도 해지되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도 너무 가슴 아파요. 거절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협심증 수술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가입이 어렵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험이 나오고 잘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험회사가 물어보는 알릴 의무라는 것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그 보험을 제대로 본인 것으로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는 건 정말 단순합니다. 왜? 보험료를 내기 위해 가입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요. 보험료 매달 자동이체로 따박따박 납입됩니다. 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럼요. 맞죠? 그럼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될 만한 것들은 미리 잘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알릴 의무는 자세히 보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유병자 보험이죠. 가입하기가 쉽고 간편합니다. 대신 보험료를 일반체 보험보다 3%, 5, 10, 15, 30% 이상 더 납입을 하세요. 알리름의 질문 사항이 간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가입하기 수월하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알리름 사항은 꼭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꼭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늘 좋은 정보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딘가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픈 곳을 막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어디를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하고 어딘가를 가서 검사를 추가적으로 더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하고 왔는데 오늘 내일은 바빠. 모레쯤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레까지 가는 동안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가 병원을 추가로 안 가다 보니까 그냥 살다가 깜빡해요. 잊게 되죠. 근데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그렇게 병원을 추가적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될 의무에서도 내가 그냥 잊었으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숨겨야지 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잊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찾아봐도 재검사 소견이기 때문에 따로 전산상에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검사에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보험료를 타려고 하니까 보험금을 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9090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앞에 사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보험회사의 잘못이면 주겠지만 소비자가 잘못했죠. 절대 안 주겠죠. 너무 슬프죠. 그러면 이분은 그동안에 낸 돈 하나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안 들키길 바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기간에 상관없이 이런 경우라면 알릴 의무 위반이라면 절대 못 돌려받는 거예요? 네.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보험회사가 돌려줄까? 저는 안 돌려줄 것 같아요. 돌려주신 분이 있으면 꼭 문자 보내주세요. 소비자의 실수라면 돌려주지 네. 않는다.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면 돌려줍니다. 자, 2412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만성두통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은 적도 있고요. 이걸 고지해야 될까요? 1년 전쯤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도 7년 넘게 먹고 있어요.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될까요? 우선 다이어트 약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만성 두통으로 드시는 약 그것도 처방 받아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일반 보험 가입하든 유병자 보험 가입하든 그 알릴 의무 질문 사항에 그게 있다면 고지는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간편보험을 가입할 때는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한 질문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우리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근데 약을 복용을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느냐? 이거 이제 일반 보험에 있는 알릴 의무 질문 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는 했지만 뭐 두통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어도 한 일주일 뭐 이렇게만 드실 테니까 30일 이상 약을 먹진 않으셨을 테니까 네. 이런 거는 고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네요. 6966님 2달 전부터 갑상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때 고지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분 좀 걱정되는데요. 저도 너무 걱정됩니다. 가입에는 문제 안 되겠죠? 받을 때 문제 되겠죠. 아. 네, 큰일입니다. 꼭 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2달 전부터 갑상선 약을 먹고 있어요라고 했다면 이 2달 사이에만 보험 가입을 안 하셨다면 되는 건데 그 전에 가입하셨다면 괜찮은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소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거를 고지하지 않고는 가입이 안 되나요? 고지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3개월이에요. 추가 검사, 재검사를 해야 되는 사실이 3개월 이내에 있으십니까거든요. 3개월이 넘으면 고지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 내가 바빠서 그 바쁜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몸이 괜찮아져서 3개월 지나세요. 이왕 지나실 거. 그러면은 고지하지 않고도 인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알릴 의무를 만약에 위반했어요. 보험회사가 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반대로 회사가 직권 해지할 수 없는 사유도 있다고. 있죠. 응. 알릴 의무사항을 경우 그러니까 약관을 보게 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알릴 의무 사항이겠죠. 부실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보험회사가 알고 1개월 넘어갔어요. 그럼 해줘야 돼요. 보험금 또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어요. 나 보험금 청구할 거 하나도 없었고 2년이 지나버렸네요. 해줘야 돼요. 또한 아무 조건 없습니다. 3년 이후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험회사가 알지 못할 때에는 보장 제한 혹은 해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한 상관관계가 또한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그러니까 보장 내역을 제한하거나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내는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이에요. 우리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팁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소중히 모은 내 돈 정말 알뜰히 살뜰히 잘 필요한 곳에 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하고 있는 돈키호테.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간편하지만 알릴 의무에 대한 사항은 제대로 고지를 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검진상 본인의 건강 수치가 좋은 편이라면 건강채 할인을 알아보자. 네, 셋째.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재검사나 추가검사 소견에 대한 것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돈내키 권혁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